네, 안녕하세요. 중량 구민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 명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한창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하죠. 요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제 양력에 보시면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써져 있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독 정신질환을 주로 다루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가장 흔한 중독 질환 중에 하나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요, 이게 제 책이고요. 베스트셀러입니다. 비만은 중독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유튜브랑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도 역시 중독 질환의 한 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 강의 슬라이드에 보시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촬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JTBC에서 촬영하는 중독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하는 방송과 활동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다뤄드릴 주제, 술이라는 녀석입니다. 술 좋죠. 특히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연말 행사, 그다음 연말 모임이 잡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연말 모임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과연 뭘까요? 바로 저 술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술이라는 게요, 드셔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렇게 딱 한 잔으로 딱 가볍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제 고객이 되시는 거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 중독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중독 들어보셨습니까? 담배, 그쵸? 대표적이죠. 또 알코올 중독, 또 뭐 있을까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마약 중독, 각종 마약들 문제가 요즘 많이 되고 있죠. 먹는 것만 문제일까요? 네, 안 먹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도박,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 게임 중독 많이들 하고요. 또 제가 주장하고 있는 비만도 중독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중독의 이제 질환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코올 중독은 1번부터 4번 중에서, 아니면 5번 중에서 뭐가 답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일 술을 마시는 경우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다. 우리 옆집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은 맨날 술을 드세요. 그럼 그분은 알코올 중독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가끔이라도 소주를 기준으로 하루에 5병, 많이 먹는 거죠, 그쵸? 이상 마시는 경우를 말한다. 한 번 먹는데 소주를 한 5병 먹어. 그럼 알코올 중독인가? 세 번째는 술을 1년 동안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시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주 먹는 거죠. 그래서 3번 이상 술을 마신다. 아니면 네 번째,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심하게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죠. 네, 술주정 심하게 하시는 분들 정말 골칫거리죠. 그쵸? 술주정을 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 5번째, 여기는 답이 없다. 뭐가 답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이냐면요, 1번, 2번, 3번, 4번 다 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분명히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맞는데 저것만 가지고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다 라고 딱 진단을 내리진 않거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진단 어떻게 내리는지 또 말씀드릴 텐데, 하지만 1번부터 4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은 엄청 높으신 분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술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중독의 기본 개념, 그리고 중독의 기본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질이건 행위건 간에 그것에 대한 집착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좋아해야 됩니다.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 도박 좋아해요. 도박 중독이신 분들.
비만이신 분들 음식 좋아합니다. 술 중독이신 분들 술 좋아해요. 집착과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처음부터 중독이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중독이냐? 처음엔 조금 시작했어요. 술도 조금 먹기 시작했고, 근데 점점 그 양이 늘어나는 내성. 그 다음에 그걸 갑자기 딱 못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각종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손 떨리고 식은땀 흘리고 막 짜증내고 이런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갈망이 있고 내성이 있고 금단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 이 네 가지 범위가 중독의 기본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뭔가에 중독된 것 같아 라고 하실 때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저거에 갈망이 있나? 내가 처음에보다 점점 양이 늘었나? 그 다음에 저거 못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끊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상태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됐다면 충분히 중독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각종 중독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바둑에 중독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전한 거라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그게 뭔가 나한테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도 역시 중독의 일환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조금 더 살펴드리자면,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딱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보다 점점 그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신체는 어떤 그 술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 술이라고 하면 내가 처음에 술을 소주 한 병을 먹었다. 그때는 막 술 한 병에 막 취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원하는 현상에 도달하려면 한 병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십니다. 그렇죠? 점점 늘어서 지금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그걸 바로 내성이라고 하고요. 금단은 조금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알코올 중독에서 금단 현상,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토하고 막 떨리고 그 다음에 혈압도 올라가고 식은땀도 나고 너무 힘들죠. 그렇죠? 금단 현상은 참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심하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요, 환각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금단성 선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알코올 문제가 좀 심하신 분들한테, 아니면 주변에 알코올 중독이신 것 같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알코올 그 금단에 의한 진정 선망이란 게 생길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술을 드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에는 뭐가 기다릴지 몰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술을 처음에 많이 드셔가지고 술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뵙는 의사는 누구냐면 내과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오죠? 저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찾아오죠.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엔 중환자실로 가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엔 영안실로 가십니다. 냉정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진전손망이란 건 뭐냐면요, 알코올 금단 현상으로 술을 딱 끊게 한 다음에 한 2, 3일 정도 뒤에 갑자기 막 헛것이 보이고 막 환시가 보이고 막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런 거의 무슨 정신병적 증상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현상을 알코올성 진전 선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상태가 되면요, 진짜로 술잔을 내려놓을 때가 되신 거예요. 혹시 주변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가끔 술을 못 드셨을 때 저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신다라고 하면 즉시 치료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코올 사용장애, 요즘은 알코올 중독을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하는데요. 그 진단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하나씩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당연히 알코올을 많은 양,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알코올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통제 실패한다.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알코올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활동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요, 술 못 먹게 어디다가 딱 격리시켜 놓잖아요. 그럼 산 넘고 물 건너 가서도 술을 구해 갖고 오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알코올에 대한 강력한 갈망이 당연히 있으시고요. 자, 술을 먹으면서 술 때문에 이제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 수행이 안 돼요. 가정에서는 뭐 아빠 역할 안 되고, 직장에서도 직장 역할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런데 간혹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나 직장 잘 다니는데? 나 학교 잘 다니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니에요. 예, 이런 경우 말고. 예, 객관적으로도 정말 잘 다닌다면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좀 안 그러시죠. 본인 생각일 뿐인 경우가 많죠. 예, 그 다음에 알코올 영향으로 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요, 외톨이가 많으세요. 예, 혼자 술을 드십니다. 예, 대인관계 문제가 많이 생기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직업적으로 아니면 여가 활동을 포기하고 줄여버려요. 그냥 그 시간 동안 더 뭐 하시느냐? 예, 술만 드십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세요. 제가 몸이 어떻게 안 좋아지는지 뒤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신체적으로 몸이 매우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한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사용으로 이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가 계속 악화될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먹는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내성과 금단현상. 총 제가 11가지를 읊어드렸는데 이 중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6개가 넘어가면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알코올 중독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보통 정신질환을 이야기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이야기할 때 3가지 축으로 설명을 합니다. 3가지 축이 뭐냐면요, 바이오, 사이코, 그 다음에 소셜. 바이오, 사이코, 소셜. 이렇게 3가지 모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선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사회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씩 짚어드리자면,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주 우울한 사회적 시기가 있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실제로 술을 부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뭐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술을 드시는 그런 술에 대한 원인이 성격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신체적인 원인, 바이오, 신체적인 원인을 중독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이 머리 안에를 딱 봤더니 머리 안에는 중독이라는 걸 일으키는 쾌락회로라는 게 있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뇌를요 이렇게 딱 옆으로 보면, 이 뇌의 가장 안쪽에 보면 이 중뇌라고 하는 부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가장 안쪽인 부분입니다. 그 뇌 안쪽에는요, 우리가 즐거움, 쾌락 같은 걸 느끼게 하는 이런 쾌락회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원래 쾌락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밥을 먹어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좋았어 라고 할 때 이 쾌락회로 안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쾌락 호르몬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쫙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감을 느끼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딱 인정을 받았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성적이 올랐어요. 이럴 때도 이 쾌락회로가 쫙 돌아가면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쾌락 호르몬이 쫙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쾌락회로가 그냥 막 고장이 나가지고 마구 활성화돼서 과활성화돼가지고 멈추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기 보이는 복측 피계 영역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중격측 좌핵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우리의 쾌락 호르몬, 행복 호르몬을 마구 과활성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술을 계속 먹게끔 하는 갈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계속 술을 먹고 이 멈추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자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술은 저 쾌락 호르몬을 직접 자극해서 저 쾌락 호르몬이 고장날 만큼 돌아가게 만들어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뇌에선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제가 정량뇌파라고 하는
측정 도구, 이 뇌파라는 걸 찍는 건데요. 뇌파라고 하는 건 이 머리의 뇌세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측정하는 장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뇌파를 딱 찍어보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요. 저 위쪽이 코고 밑에가 뒤통수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저 뇌파는 정상적으로 연두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깨끗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죠, 지금? 네, 울긋불긋해요. 그쵸? 어디가 주로 그렇냐면 저기 델타라고 써져 있는 저 부분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저 델타라고 하는 거는요, 천천히 가는 서파를 이야기하는데 저 서파는 보통 잘 때 나타나거나 아니면 의식이 떨어졌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뇌가 제대로 안 돌아갈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 환자의 뇌파를 딱 찍었더니 어떤 모습이냐면요, 저 델타가 어디를 장악하고 있냐면 전두엽을 장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분들은요, 뇌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게요, 지금은 저 상태인데 계속 저렇게 뇌가 안 돌아가면 뭐가 생길까요? 그게 바로 그 무시무시한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네, 알코올성 치매는요, 말 그대로 치매입니다. 술 때문에 생긴 치매고요. 정말 빠른 시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코올 중독은 만성 질환이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이고 결국에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의 사망률은 저렇게 빨라요. 진짜 일반인보다 요즘 진짜 100세 시대를 논하는데 정말로 요즘 이제 통계치 막 조금씩 차이가 있고 요즘 최근 통계는 50대 한 조금 중반, 후반으로 조금 더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제가 경험해봐도 제 알코올 중독 환우분들은 한 50 한 후반쯤 되면 많이들 돌아가세요. 그러면 가끔 이런 분들 나오십니다. 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근데 내가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나는 괜찮은 거 아니냐? 원래 기대 수명이란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술을 안 드신다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술 끊으셔야 됩니다. 네. 자, 알코올 중독 환자는요, 간경화 정말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심부전 많이 오고요. 그리고 각종 사고사가 많습니다. 제가 뉴스 보다가요, 가끔 가다가 실족사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처음에 실족사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사람이 멀쩡히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실족해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나? 제 환자분 중에 꼭 한두 분은 1년 중에 꼭 실족사로 하늘나라로 가세요. 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정말 어떤 또 합병증을 내느냐? 제가 하나씩 조금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알코올은요, 입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퍼져서 그 다음에 나가는 순간까지 그 관계가 되는 모든 질환에 병을 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급성 알코올 중독 때는 여러 가지 음주운전 요즘 문제 많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알코올성 간질환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만져봤을 때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딱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간암이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간암 잘 일으키죠, 알코올이. 이분도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러다가 간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 간암이요, 또 더 특이한 거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원발암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대장암이 먼저 발견되고 전이암으로 간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 간암이랑 그 다음에 대장암이랑 전부 다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띄어냈는데 이게 거기 딱 보니까 이렇게 동전만한 게 박혀 있어요. 그게 암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담배들 많이 피우시는데 제 환자 중에 이 담배를 한 6년 정도, 고작 6년 정도 피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 담배를 안 피셨는데 근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겨놓은 유품 중에 담배를 피셨어요. 그렇게 피운 담배가 6년 됐는데 폐를 딱 열어보니까 이 폐를 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톱으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열어야 되거든요. 열었더니 거기에 이렇게 이 석탄가루처럼 쫙 박혀, 그게 타르인데 그것도 정말 기분이 찝찝하고요. 세 번째는 간경화. 알코올 중독 환자의 간경화. 간이 정말 딱딱해지고 엄청 커집니다.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간에 여러 가지 간 질환, 간암, 그리고 췌장염이란 걸 일으키는데요. 엄청 아파요. 췌장이라는 건 몸 깊숙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췌장염 알아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거 마약성 진통제 써야만 통증 잡힐 정도로 정말 죽어라고 아픕니다. 이런 것들 생길 수가 있고 요즘 이 통풍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또 술이 원인이죠. 정말 많이 아픕니다.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쿠싱 증후군, 그 다음에 남성 성기능 위축증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암, 그리고 또 무서운 게요. 심혈관계, 뭐 고혈압, 뭐 뇌졸중 이런 거 기본이고요. 심근경색 같은 것들도 정말 잘 오죠. 제가 정말 종종 환자분을 치료하는데 술을 끊고 정말 몸 잘 만들어가지고 딱 퇴원시켰는데 나가자마자 뭐 하셨을까요? 술 드셨어요. 술 드시고 나서 그리고 갑자기 심장이 막히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호흡기계, 그 다음에 특히 이 당뇨 있으신 분들요 술 드시는데 술 들어가면 단 한 번의 변환 과정을 통해서 당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신다.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신체적 합병증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는다. 당연히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혈 기능, 뭐 백혈구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혈소판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저도 지금 최근에 제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이 계셔가지고 피 검사를 했는데요. 각종 이 피 검사 소견들이 다 엉망입니다. 저러고도 어떻게 살아있을까 싶어요. 다행스럽게 병원에 잘 오셨으니까 큰일 없이 제가 잘 모시겠지만 그렇게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환자분들 말초신경염이라 그래서 손끝이 아파요. 여자분들 잘 옵니다. 남자분들도 물론 잘 오십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요, 이 말초신경염이 와가지고 발에 감각이 없다가 발이 썩어가지고 절단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질환이 있고요. 정말 지금 최근에 봤던 환자 중에 제일 끔찍한 환자는 또 어떤 분이냐면 설암이라고 하죠. 혀에 암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술 때문에. 그런데 혀를 잘랐어요. 근데도 또 술을 드세요. 어떤 분은 대장암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장을 뺐는데 근데도 술을 드세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으면 거기 이렇게 술이 차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십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술에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다 맡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부터 뭐 조울증, 그리고 특히 이 자살 기도하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술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 자살 기도도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불안장애, 여러 가지 이런 정신질환도 함께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심각한 얘기만 좀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알코올 중독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요, 수영 선수입니다. 그래서 한강 정도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너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강을 건넌다라고 하면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한강을 건너겠다고 하는 저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한강 그거 뭐 물도 안 좋은데 왜 건너? 이러면 못 건너겠죠. 일단 한강을 건너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근데 수영에 대해서 제가 수영도 잘 못하면서 한강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날 뉴스 기사에 나오겠죠. 정신건강의과 의사가 한강물에 투신했다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선 한강을 건너겠다는 의지와 함께 수영에 대한 지식과 수영에 대한 기술을 익혀야지만 한강을 건널 수가 있죠. 술을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술을 끊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의지가 없으면 치료를 안 합니다. 왜? 아무리 의지가 없는 분을 별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막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소나 말을 이렇게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는데 물을 먹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 없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금 전에도 막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막 드린 이유가 뭐냐? 술을 끊겠다는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내가 술을 끊겠다는 의지가 생기셔야 됩니다. 자, 의지만 갖고 되지 않는 게 중독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술을 끊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독은
네, 사람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중독을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독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아까 제가 수영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주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지식과 함께 기술을 연마하셔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 이 구민 여러분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탈출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술에 대한 지식과, 그러니까 이런 영상도 보시고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 가지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절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치료기관을 찾으셔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무시무시한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당연히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각종 치료 프로그램과 함께 상담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모임 같은 것들도 나가셔야 돼요. 뭐 단주 모임이라든지 뭐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참여를 하셔야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정말 이렇게 멋진 신경외과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머리의 특정 부분을 딱 수술해가지고 중독이 딱 없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병원에 만약 오시게 되면 저희는 어떤 치료를 해드리냐면요,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술을 이겨낼 수 있는 절대적인 약은 없습니다. 만약에 절대적인 약이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독 문제, 전 세계적인 이 알코올 중독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겠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런 절대적인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약을 드시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내가 한 잔이라도 더 안 먹어보기 위해서, 내가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약을 드시도록 권합니다. 근데요, 제가 약을 처방하면 꼭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제가 이렇게 약 좀 드셔야 되겠어요 라고 했더니 중독 환자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 약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술은 30년 드셨는데, 술은 몸에 정말 안 좋은데 30년 드셨어요. 또 질문 이런 거 하십니다. 선생님, 이 약 먹으면요, 이 약에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술은 30년간 중독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알코올 중독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문제가 있는 알코올에 대해서는 왜 이리 관대하시고, 그게 정말 더 독성 물질이고 더 몸에 안 좋고 더 중독성 물질인데 치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필요한 약들도 필요하면 꼭 드셔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어디서 하느냐? 여러 가지 우리 이 사회기관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하고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관에서 이렇게 술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안 되면 이렇게 이 중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안내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요, 총력으로 단주를 목표로 합니다. 술을요, 정말 중독이신 분들은 한 잔도 먹지 않게 끊으셔야 됩니다. 절주하면 더 좋지 않느냐? 절주가 좋죠. 근데 뜻대로 안 돼요. 끊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단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쭉 치료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해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단주의 의지가 꼭 필요하고,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의지와 더불어서 꼭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병에 대한 이해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해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이해를 넘어서서 중독을 정말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의 이 병에 대한 병식, 통찰력을 꼭 가지셔야 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중독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과 포기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요, 우리 환자분들께서 술에 대해서 너무 좀 교만하세요. 내가 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얼마나 중독이 무서운지를 꼭 마음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대부분들 그걸 잘 이해를 안 하시는데 꼭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긴 과정입니다. 술을 처음에 내가 술에 대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술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술을 끊은 상태에서 정말 다양하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완전히 술을 먹지 않는 새로운 나로 뒤바뀌어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도와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꼭 단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량구 구민 여러분, 술이란 게 이렇게 무섭고 한번 빠져들면 이렇게 헤어나가기 어려운 거니까요. 술에 대한 경각심 가지고 연말 연시에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풀어드렸는데 술에 대한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